안녕하세요. 흥상민의 심리상담소 시작하겠습니다. 네, 우리 생활에서 인간관계에서나 사회생활에서 어려움이 있을 때 우리는 법에 의존하며 그 문제를 해결해야 한다고 이야기를 많이 하잖아요. 근데 정작 법이 어떻게 문제를 가진 사람한테 도움을 주거나 문제를 해결하기는커녕 변호사한테 막대한 비용을 지불하고 법과 관련된 서비스를 받는 게 아니라 뭔가 더 문제가 어렵게 꼬이거나 억울한 상황만 더 일어나는 것 같아서 이게 대체 뭐냐. 그래서 여러분들하고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그렇다면 우리 사회에서 개개인이 겪고 있는 많은 삶의 문제, 또 법에 호소하는 많은 문제들은 어쩌면 법이 우리 문제를 해결해 주는 것이 아니고 각자 사람들이 자기 마음을 알고 또 상대방의 마음을 제대로 알기만 하면 얼마든지 그 문제를 해결하는데 우리는 법에 의존해 가지고 그 문제를 해결하려고 하기 때문에 정작 자신이 겪고 있는 문제를 해결하기는커녕 변호사한테 당하거나 또는 변호사한테 엄청난 돈을 뜯기거나 또는 이 정관이라고 하는 법을 가졌다 또는 법을 다루었다라는 그 관록으로 많은 사람들을 뜯어먹고 사는 권력의 기생을 가지고 사는 사람들을 우리가 더욱더 이 나라에서 잘 살게 하는데 도와주고 있지 않는가, 이런 생각이 들어서 여러분들한테 이 사연을 한번, 신문에도 나왔길래 한국경제신문에서 이거를 사연이라고 나왔길래 여러분들한테 한번 같이 이야기를 나누고 싶었어요. 어떤 사연을 가지고 이야기하느냐라고 하는 걸 한번 여러분 들어보시죠. 박사님, 남자친구가 유부남인 것 같아요 라는 A씨의 사연이 최근 온라인 커뮤니티에 올라왔다고 해요. 화제가 된 이 사연을 두고 한국경제신문 법알못이라는 코너가 있대요. 법을 알지 못하다라는 코너에서는 법적으로 어떻게 처벌 가능한지 따져보는 기사가 올라왔습니다. 근데 저는 대한민국에서 잘 살기 위해서 황심소에 이런 문제를 알려드리려고 합니다. 남자친구가 유부남인 것 같아요 라고 고민하면서 그 남자친구하고 사귀는 그 사람, 그 여성분의 심리는 진짜 궁금하거든요. 예를 들면 뭐 결혼했는데 남편이 다른 여자를, 아내가 다른 남자를 만나는 것 같아요. 아들이 여자친구를 사귀는 것 같아요. 딸이 학원을 안 가고 빼먹는 것 같아요. 이럴 때 어떻게 법적으로 처벌을 할 수 있는 방법은 없나요? 이런 질문을 사람들이 던지는 사회에 우리가 살고 있다. 그러면 사람들은 그 사회는 어떤 사회라고 이야기를 할까요? 민주주의 사회라고 생각을 할까요? 아니면 개개의 사람들이 자기 개인의 생활을 어떻게 이루어질지 못하니까 자기 마음에 안 드는 이 일이 있으면 법으로 얘 혼내주세요. 국가가 개입을 해가지고 이 사람을 죽이고 싶어요. 뭐 이런 그런 상황이 되는 건 아닐까. 내 삶이 어떤지조차도 이 국가가 나서서 법이라는 이름으로 뭔가 이 해결을 해달라고 바라는 그런 사람들이 사는 사회를 지금 신문사에서 또는 너무나 자연스럽게 우리가 질문을 던지는 그런 사연은 아닐까라는 생각이 드는 그 느낌이 사실은 제가 들었거든요. 저는 이렇게 신문에서 알려주는 기사들이 이런 문제를 더 조장하거나 잘못된 법에 대한 홍보나 활용을 알려주는 것 같아 황심소에 문의를 하고 싶었습니다. 박사님, 정말 이런 사연을 보내는 사람의 심리는 무엇인가요? 그래서 이런 나라에서 잘 살기 위한 방법이 무엇인지 알려주세요 라고 하면서 사연을 보냈어요. 안녕하세요. 고민이 있어 사연 드립니다. 제 남자친구는 평소 전화도 많이 하고 다정한 성격인데요. 이상하게도 집에만 들어가면 연락 두절이 되어요. 하루의 첫 전화는 항상 출근하는 차 안이고요. 그 이후로 일하는 도중에도 전화를 잘 하는 편인데 매번 퇴근 후에 집 앞이라는 연락을 끝으로 다음 날까지 연락이 끊겨요. 어느 날은 집 앞에 도착했다는 통화를 한 이후에
몇 분 뒤 갑자기 할 말이 생각나 다시 전화를 걸었는데 귀속말 하듯이 소곤소곤거리며 전화를 받더라고요. 무엇보다 가장 마음에 걸리는 건 남자친구는 매주 주말이면 지방에 있는 본가에 내려가야 한다는 이유로 저를 만나주지 않아요. 그리고 분명 혼자 살고 있다고 했는데 집을 공개하지 않는 남자친구의 행동도 의심스러워요. 늦은 시간까지 데이트를 할 때도 집이 너무 지저분하다면서 항상 숙박시설이나 저희 집에서만 만남을 가졌고요. 숙박시설에서나 자기 집에서 만남을 가졌다면 서로 마음만 섞은 관계가 아니라 몸도 섞었다는 관계네요. 그래서 고민 끝에 남자친구에게 유부남이냐 대놓고 물어봤지만 절대 아니라며 펄쩍 뛰네요. 평일에 쉽게 외박하고 결혼 이야기를 꺼내면서 본인 집에 인사를 가자고 말한 적도 있어서 저도 헷갈려요. 저는 어떻게 해야 할까요? 이거는 그 사연을 보낸 사람의 심리 문제인데 어쩌다가 이 나라에서는 사람들이 자기 마음의 문제를 법에 호소를 하는 이런 이상한 나라가 됐을까라는 그게 저 나름대로 궁금해서 이 사연을 한번 여러분들하고 공유를 하려고 그래요. 그런데 정말 이런 사연에서 여러분들이 생각을 했을 때 이분이 어떤 변호사 도움을 받을 수 있을까요? 이 법알못 코너에서는 이렇게 이야기를 해요. 유부남인 사실을 속이고 이성과 교제를 했다면 처벌 대상이 될까요? 제대로 사실을 확인해서 법적 처벌을 해라 이야기했는데 실제로 유부남이 결혼 사실을 숨기고 미혼 여성과 성관계를 가진 것이 상대방의 성적 자기결정권을 침해하는 불법 행위라는 판례가 있대요. 우리나라 재판은 판례에 의해서 이루어지지 않거든요. 그런데 불법 행위라는 판례가 있다라고 변호사가 이야기를 한다는 건 대체 무슨 말이에요? 법알못 자문단 김가현 변호사는 만약 B씨가 실제 유부남이었다는 가정하에 A씨가 정신적 손해에 대한 손해배상 청구, 위자료를 청구하는 것이 가능하다고 밝혔대요. 가능은 해요. 그런데 그 가능한 거를 얼마의 변호사비를 주고 이 소송을 할 수 있을까요? 500만 원, 1000만 원? 네, 500만 원, 1000만 원을 들여가지고 이 변호사하고 소송을 했어요. 그러면 실제로 위자료는 얼마 정도를 받을까요? 네, 500만 원, 1000만 원을 받았어요. 그리고 그렇게 청구를 했을 때 외도 사실을 B씨 배우자가 알았을 경우 그것 또한 이혼 재산 분할 위자료 청구 등의 조치를 취할 수 있다고 이야기를 했어요. 그러면 그 B씨는 부인한테 이혼까지 당할 수도 있다. 재산 분할이나 위자료 청구를 할 수 있다. 라는 이야기죠. 그러면 이 여성분이 B라는 사람, 이 A씨라는 여성분은 B라는 남자 가정을 파괴시키는 활동까지도 할 수 있다는 거죠. 우와, 훌륭하죠? 유부남한테 썩은 내만 억울한 게 아니라 그 유부남하고 산 그 여자도 억울할 거니까 이혼소송 제기할 수 있다 라고까지 변호사가 이야기를 했어요. 그럼 그 다음에 어떻게 되는지 아세요? 이 B씨의 배우자는 이 A씨한테 또 소송을 걸 수 있어요. 상간녀 소송을 걸 수가 있어요. 그러면 A씨는 어떻게 되죠? 본인이 B씨한테 성적 자기결정권을 침해하는 불법 행위라고 해가지고 이 손해배상을 정신적 손해배상을 500만 원을 받았으면 아마 그 B씨 배우자한테 상간녀 소송까지 받게 되면 본인이 변호사비도 내고 또 본인도 상간녀가 돼가지고 손해배상을 B씨의 배우자한테 지불해야 되는 일이 벌어지는 거야. 그럼 여기서 누가 좋은 일을 얻게 되죠? 네. 일이 없어가지고 손가락 빨고 있을 변호사는 이 한 건으로 적어도 2군데 내지 3군데에서 소송을 얻게 되는 A씨는 자기가 유부남하고
몸도 주고 마음도 주고 결국에 나중에는 소송하면서 마음도 상하고 몸도 상하고 어떤 분이 댓글로 변호사만 논았네요. 이게 대한민국 변호사가 이 사건에 대해서 지금 상담해 주는 본질이라는 것을 여러분 아세요라는 측면에서 이 사연을 올렸어요. 많은 사람들이 자기가 겪고 있는 문제를 법적으로 해결하겠다라고 하는 순간 변호사들의 완전한 호구로 되는 것이 이 대한민국 사회에서 일어나는 일이다라는 거. 그렇다면 박사님, 제가 변호사 호구가 안 되면서 이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방법은 없습니까? 이 질문을 던지는 것이 사실은 황심소가 존재하고 있는 이유입니다. 실제로 변호사가 지금 이야기하는 거는 니들이 마음이 아프고 니들이 서로 좋아하는 관계든 어쨌든 그건 중요하지 않고 실제로 어쨌든 니들의 마음의 아픔이든 어떤 불륜이든 또는 상관관계든 어쨌든 그걸 가지고 내가 돈을 더 많이 벌겠다 라고 하는 변호사의 아주 노골적인 욕망이 잘 드러낸 그 코너가 여러분들 법 알못이라는 코너에서 나온 사연이라는 이걸 알면 여러분 기분이 어떠세요? 기분 좋다고요? 네. 자, 그랬을 때 이 기사에 대한 댓글은 의심스러운 남자를 왜 만나죠? 주말에 피하고 집에 가면 전화 안 받고 집에 오지 말라고 하고 유부남인지 알려면 흥신소에 의뢰하면 한 방에 끝인데 이분은 또 댓글 흥신소까지 일자리 마련해 주겠다라는 이런 댓글을 또 다셨네요. 그것도 나쁜 말은 아니네요. 그런데 이런 경우에 제가 그냥 심리 상담하는 사람 입장에서 놀라운 경우 왜 유부남인 사실을 속이고 이성과 교제하는 상대를 했다면 처벌 대상이 있다라는 이런 마음일까라는 생각이에요. 자기가 사귀는 사람이 그냥 총각인 줄 알고 사귀었는데 유부남이었다. 그러면 내가 이 남자하고 왜 사귀었을까라는 거를 다시 한번 생각을 해보는 거죠. 이 남자하고 만나서 손잡고 같이 저녁 먹고 이야기 나누는 게 좋아서 이 남자를 만났냐? 아니면 그냥 만나서 서로 몸 푸는 거가 좋아서 만났냐? 아니면 어떡하지? 이렇게 되는 고민을 하고 있다면 유부남이든 총각이든 상관없이 만날 수 있는 거고 내가 이 사람을 만나다가 결혼해야지라고 생각하면 그럼 그만 만나면 되는 거고. 그런데 왜 이런 질문을 던지면서 법이 이 문제를 해결해 주세요 하는 건 대체 그 법은 무슨 문제를 해결하는 거야? 내가 총각이라고 생각해서 만났는데 유부남인 거를 알게 됐다. 그러면 내 마음이 달라지나요? 네. 이런 상황일 때 과연 우리 사회에서 그 사람은 무슨 마음으로 살고 있는가를 물어봐서 자기 문제. 어떤 분이 이런 댓글이냐. 속인 게 괘씸했어. 아니 그러면 뭐를 속였어요? 처음부터 총각이라고 했는데 알고 봤더니 유부남이라고 나를 속였다고요? 그럼 처음에 총각이라고 안 하고 유부남이라고 했으면 내가 이 사람을 안 만났을 거라고 생각한다는 거예요? 달라지지 않나요? 배신감에 부들부들. 그렇다면 이 남자가 유부남이 아니고 총각이라는 것 때문에 내가 이 사람을 만난 거네요. 그러면 이 남자는 내한테 중요한 걸 알려줬네요. 이 남자가 총각인지 유부남인지 제대로 구분하지 못하는 나는 총각 감별사 능력도 없으면서 총각하고 결혼하려고 하는 사람이다라는 걸 내한테 알려주니까 내한테 상당히 중요한 교훈을 줬는데 그동안 내가 돈이라 좀 썼으면 비용을 주는 거 만났어도 알고 만나는 게 낫지 않나? 알고 만나면 좋죠. 그런데 우리가 인간을 만날 때 그 인간에 대해서 얼마나 알아야지 알고 만난다고 그래요. 그리고 총각, 유부남이라고 했을 때 만났을 때 만일 내가 이 총각하고
만나는 거가 중요하고 유부남이라는 걸 만나는 것은 내한테 너무너무 중요하다라고 그러면 처음부터 물어보지. 너 총각이라는 걸 증명해. 총각이라는 걸 증명하고 확인하고 그건 간단하게 했잖아요. 민증 까든지 결혼 증명서 하든지 그걸 하고 만나야지. 자기가 그만큼 중요하게 생각했으면. 그렇죠. 내가 왜 이 남자를 만났을까 돌아보는 계기가 되어야 되는 거. 그걸로 충분하지. 무슨 법으로. 너무 웃기는 게요. 대한민국에서 판결은 판례에 의해서 이루어지지 않는데 변호사는 마치 판례가 있기 때문에 마치 이것이 정당한 법의 집행 대상이 될 수 있는 것처럼 이야기를 해요. 이거 진짜 변호사가 거짓말 치는 가장 사기의 첫 번째 단계거든요. 판사는 판례로 가지고 판결을 안 해요. 판사의 양심과 법 조문에 의해서 판결을 해요. 그래서 우리 생활에서 인간관계나 사회활동에서 어려움이 있을 때 우리가 법에 의존해 가지고 그 문제를 해결해야 된다고 이야기를 할 때는 그거는 진짜 법이 우리 문제를 해결해 줄 거라는 기대에서 만일 그 이야기를 하시는 분이라면 아직 법의 혜택을 전혀 경험해 보지 않으신 분이고, 만일 법에 의존해서 문제를 해결해야 한다라는 것은 바로 돈과 권력을 가진 사람들이 돈과 권력으로 내 원하는 대로 해야 된다라는 마음을 드러낸 것이다 라고 여러분들이 이해를 하신다면 아마 법을 언급할 때 그 사람들의 마음에 대해서도 여러분들이 조금 더 알 수 있죠. 이 사연에서는 우리나라에서 법은 정의의 탈을 쓴 변호사의 맞벌이 수단이라는 거래요. 그런데 내담자 또한 현재의 내 모습을 알아가게 하는 거울 같은 역할을 해주는 사람, 사랑하는 남자와의 관계, 그 관계가 미심쩍고 불안정하고 믿을 수 없다는 상황으로 보입니다. 너무 해석 잘하셨어요. 정확하게 바로 법을 이야기하기 전에 자기 스스로 사랑하는 남자의 관계가 진짜 미심쩍고 불안정하고 내가 믿을 수 없을 때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되는가? 그거를 법을 알지 못하는 곳에 사연을 보내가지고 물어봐야 되는가? 아니면 황심소에 사연을 보내가지고 물어봐야 되는가? 이런 중요한 이 질문을 던지고 있다는 거죠. 사랑, 결혼은 동의어가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그것도 너무나 당연한 말이죠. 사랑하고 결혼은 동의 아니죠. 사랑은 내 마음이고 내가 숙박친구라고? 네, 숙박친구라고 생각해도 되죠. 그리고 숙박친구의 사랑의 마음을 가지고 숙박친구 할 수도 있는 거죠. 그런데 결혼해서 사시는 분도 숙박친구도 많아요. 그런데 누구나 다 아는 숙박친구니까 고정 숙박친구고 그렇지 않고 변동 숙박친구가 있으면 그것도 괜찮지 않겠어요? 요즘에 코로나19 때문에 방역에 문제가 있다고요? 네, 그럴 수도 있겠죠. 이런 고민들을 우리가 이야기할 때 훨씬 더 이런 사연이 좀 더 내 마음에 다가오잖아요. 남자친구가 유부남인 것 같아요 라고 사연을 보내는 경우에 실제로 이 사연을 보내신 분은 내 사랑은 진실해야 돼, 내 사랑은 영원해야 돼, 이런 마음으로 우리 관계는 사랑의 관계예요 이렇게 믿고 싶은데 이 관계는 뭐예요? 숙박시설을 이용하거나 우리 집에서 같이 지내거나 그거고 항상 이 사람은 진짜 나를 사랑하는 건가? 이 사람을 믿을 수 있는 건가? 이렇게 의심하는 관계인데 그게 무슨 사랑이에요? 내 문제는 나의 욕망을 알고 스스로 해결하는 것, 그것이 내 삶의 주인이거나 그네요. 그런데 억울함이 앞서면 그게 잘 안 보이는 것 같아요. 맞아요. 정확히 그래요. 그러니까 지금 본인이 사랑을 이야기하고 있다가 억울함을 이야기하고 있어. 사랑은 참 연애에서 사랑이 중요한데 연애에서는 억울한 감정이 들어있지 않아요. 억울한 감정을 이야기할 때는 대개 결혼생활 또는 주인과 노예의 관계에서 자기가 주인하고 비슷한 동등하다고 생각했는데 어느 날 갑자기 지가 노예라는 걸 사실을 알 때 그럴 때 억울함을 느끼는 사람의 마음이거든요.
지금 오늘 여러분이 사연에 대해서 제가 설명한 거 충분히 이해되시죠? 그죠? 그리고 이 사연에서 여러분들이 봐도 이 여성분은 지금 고민해야 되는 문제가 내 지금 남자친구가 유부남이냐 아니냐, 그게 고민일까요? 어떻게 생각하세요? 아니에요. 그리고 억울하다고 생각했으면 본인이 뭐 돈을 몇 천만 원 빌려주고 뭐 그랬으면 억울할 수도 있어요. 그런데 그것도 아니잖아요. 본인은 그냥 자기가 전화할 때마다 제깍제깍 안 받고, 그래서 조금 그게 의심스럽다지. 억울은 무슨 억울해요? 억울했으면 계속 이 남자를 만나올까요? 그런 대화가 진짜 대화인데 그런 걸 모르고 가짜 대화를 하고 싶어하는 사람들이 바로 불편해하죠. 그렇죠, 맞아요. 뭔가 있어 보이게 그럴듯하게 이 남녀 관계는 이 육체를 매개로 하는 게 아니라 진정한 마음과 마음하고 영혼이 소통하는 그런 관계였는데 이 두 사람은 지금 결혼도 안 한 것들이 지금 뭐 하고 있냐? 어느 순화가 가끔 필요하지 않을까요? 적절한데 아픈 느낌. 아니, 아픈 만큼 성숙해지고 성장하는데 우리가 아파야지 자기 문제를 보잖아요. 내가 내 몸이 아파야지 내 몸을 살펴보지. 내 몸이 안 아프면 언제 내 몸에 신경 쓰겠어요? 내 마음이 아파야지 내 마음을 돌아보는 게 인간이라고요. 그리고 진짜 자기 삶이 행복하고 즐거운 분들은 행복해지고 싶어요, 힐링을 원해요, 이런 이야기 안 하시는 분들이거든요. 그래서 아프게 듣느냐 마느냐 그게 중요한 게 아니라 한국 사람들은 자기 삶의 문제에 대해서 스스로 자기 문제가 뭔지를 알지 못하는 상황에 있다 보니까 항상 누군가가 영웅처럼 나타나서 구세주처럼 나타나서 내 문제를 그냥 알아가지고 스스로 잘 알아서 해결해 주기를 바랍니다. 나는 돈만 낼게요. 이런 마음으로 우리가 살다 보니까 때때로는 돈도 없이 공짜로 안 될까요? 아, 법에 호소하면 법이 알아서 공짜로 해주겠죠. 이런 마음으로 지내다 보니까 우리가 지금 이런 상황을 겪는 것은 아닐까라는 질문을 제가 하고 싶은 거죠. 황 박사님, 진리 찾는 사람이 많이 없어요. 왜냐하면 바른 말 해주면 맞는데 받아들이는 건 참 시간이 필요해요. 그런데 끝이라고 생각하는 순간에 들어야 해요. 이분 말씀 진짜 부처님 말씀이고 정답이시긴 해요. 당신이 사랑에 눈먼 사람이라면 본인의 사랑의 정체에 대해서 알 수 있는 계기가 된다는 거예요. 그러면 괜히 변호사한테 갖다 줄 돈, 그리고 그것 때문에 본인이 눈물 흘리고 속상하고 할 그 시간에 훨씬 당신의 삶을 위해서 더 즐겁고 행복한 데 사용할 수 있겠다라는 거 아시겠죠? 일상생활에서 재미가 없고 일상생활에서 내가 뭐 해야 될지 모르겠고 무료한데 황심수를 들어보니까 와, 내가 찾는 재미가 여기 있네. 내가 무료하게 느끼는데 와, 이거를 배워가는 게 너무 재미있네. 그래서 와, 이거를 계속 또 보게 되네. 이런 마음이 있는 분들, 그런 분들에게 황심서가 좀 더 다가갔으면 해서 여러분한테 이런 방식의 파일럿 방송을 했습니다. 한국인의 심리 코드 강독에 대해서 다시 안내를 드리겠습니다. 7월 10일부터 8월 28일까지 매주 월요일 날과 금요일 날 저녁 8시부터 10시까지 한국인의 심리 코드 이 책의 내용을 저와 함께 강독을 하는 한여름 강독 시간을 마련했습니다. 한국 사람들이 어떤 마음으로 이 사회에 살고 있는가에 대해서 한국인의 마음을 탐색한 책입니다. 마음이 뭔가요? 내 마음을 알고 싶어요. 이런 생각들 참 많이 하죠, 그죠? 이럴 때 당신의 마음은 무엇입니까? 라고 할 때, 네, 당신의 생각이 당신의 마음일 수도 있습니다. 우리 일상생활에서 내가 살아있고 또 내가 생활하는데 내 마음이라는 것은 구체적으로 어떤 이슈나 주제, 문제, 내 생활 속에서 내가 어떤 행동으로 나타내 보이느냐에 따라서 내 마음이 자연스럽게 표현된다라는 것을 여러분들이 먼저 알 필요가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한국 사회에서 살고 있는 자기 마음을 확인하는 방법은 자기가 구체적으로 사는 삶의 문제가 뭐라는 것을 여러분들이 콕 찍을 수 있을 때 한국인의 심리 코드는 바로 이 각자가 가지고 있는 마음의 정체가 교육에 대한 저희 마음은 뭔가요?
이 사회에서 성공하고 출세하는 마음은 뭔가요? 이런 식으로 여러분들이 각자의 삶에서 내가 가지고 있는 마음이 뭐고 저 사람이 가지고 있는 마음이 뭔가를 구체적으로 알고 싶고 이 유튜브를 통해 가지고 여러분들하고 직접 여러분들이 채팅창에 독하는 내용에 대해서 질문까지 할 수 있는 이런 방식의 강의 프로그램을 마련했습니다. 그래서 관심이 있으신 분은 바로 지금 이 링크 클릭하셔가지고 신청을 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자세한 사항 및 신청 방법은 유튜브 황심소 커뮤니티 게시판에 있는 링크를 클릭하셔가지고 신청을 하시면 되니까 여러분들 7월 10일부터 8월 20일까지 매주 월요일과 금요일 저녁 8시부터 10시까지 이루어지는 이 강독 시간에 여러분들 뵙도록 하겠습니다. 이후 뒤바뀐 세상에서 나는 어떻게 살아야 할까요? 변화된 세상에서 나는 어떻게 살아남고 살 것인가에 대한 답이 긴급한 지금, 대한민국 최고의 심리학자, 한국인 맞춤 성격검사 WPI 창안자 황상민 박사가 코로나 위기를 넘어서 이겨낼 수 있도록 진로, 일, 비즈니스 등 현재 직면한 인생의 어려움에 대한 1:1 성격 맞춤별 실용적인 해법을 제시합니다. 이젠 꿈조차 꾸기 어려운 대학생, 직장을 잃을지 몰라 불안한 사람들, 매출 하락과 보이지 않는 미래에 답답한 자영업자와 CEO, 위기 극복과 성공 수업이 긴급한 여러분들 모두 8월 22일 WPI 초급과정 워크숍에 참여하세요. 온라인으로도 참여 가능합니다. 신청 문의는 위즈덤 센터. 위즈덤 센터가 삶을 고민하는 많은 분들에게 사회적 기업 활동으로 무료 상담을 받을 수 있는 프로그램을 만들었습니다. 상담 비용이 부담스러우신 분, 자신의 고민이나 아픔의 정체가 무엇인지 알지 못해 상담을 주저하셨던 분을 위해 상담 기회를 제공합니다. 상담을 통해 자신의 마음을 확인하고 자신의 문제에 대한 통찰을 경험할 수 있을 것입니다. 황상민 박사님과 1:1 비공개 상담을 할 수 있다고요? 비슷한 WPI 프로파일, 상담 사연을 봐도 알 수 없었던 자신의 본질적인 문제를 파악하고 생각지도 못했던 실용적인 해결 방법을 얻으실 수 있습니다. 자기 삶의 통찰을 얻으시고 반복되는 문제에서 벗어나 원하시는 삶을 살아가세요. 관련 문의는 위즈덤 센터로 연락 바랍니다.